자, 안녕하십니까. 크리스마스 휴일은 잘 보내고 계십니까? 날씨가 되게 춥습니다. 그죠? 강원도에는 폭설이 왔다고 하는데, 아무튼, 건강 유의하시고요. 어쨌든 뭐, 올해는 참 힘든 크리스마스였지만, 내년에는, 그죠? 즐겁고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또 셀트가 만들어 줄 것을 기대하고 희망하면서 오늘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주말에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말에 이제 이 수급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린다. 그러니까 수급적인 부분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물론 이제 그 수급 자체가 뭐 연말에 배당과 또, 뭡니까, 이 주주 배당, 주식 배당과 현금 배당 관련 부분에 있을 수는 있겠으나, 어쨌든 수급은 조금 긍정적인 모습을 좀 약간 보이고 있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먼저 이따가 보겠지만, 그리고 이제 하나 또 희망적인 부분은 셀트한테도 뭐 시장의 희망이지만 셀트한테도 어쨌든 셀트는 공매도와 그죠? 항상 우리가 보면 주가가 이제 어쨌든 상승할 때는 그래도 공매도의 힘이 약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근데 아무튼 뭐 어제가 아니라 이재명 그 대선 후보 여당 후보가 뭐 앞으로 대한민국 임기 내에 5,000포인트도 그죠? 가능하다. 또 요런 뭐 3프로 TV 그죠? 그 유튜브 방송이죠. 뭐 거기 한번 청취하실 분들 청취해 보시고 거기 이제 어쨌든 인터뷰에서 그렇게 또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 부분을 우리가 또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약간 이거는 뭐 부정적인 소식입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소식도 접하지만 또 부정적인 소식도 보면서 그 부정적인 내용이 과연 맞는 내용인가 팩트인가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또 살펴본다는 의미에서 항상 이제 토요일날 이렇게 뭡니까 이쪽에 그 한국경제TV에 그죠 박은명 기자라고 뭐 불개미 구조단 그래가지고 구조하는지 죽이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 이 셀트에 대해서 또 악의적인 분식 회계와 관련된 이런 기사가 나와서 이걸 한번 또 짚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수급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월봉을 보여드리고 계시는데, 이따가 이제 그 한국경제TV의 박이명 기자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교를 해서 제가 월봉으로 이따가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참 모르겠어요. 이게 뭐 똑바로 알고 기사를 쓰는 건지 모르겠는데. 자, 뭐 그동안에 바이오 쪽을 좀 열심히, 그죠? 예, 알려주는 그런 기자 중에 한 기자이기는 해요. 자, 요게 이제 셀트의 월봉을 제가 오늘 또 약간 보는 부분은 그것도 있지만, 제가 이제 배당락을 하는 그 12월 달은 셀트가 월봉상 어떤 모습을 보였나 이렇게 봤더니 2017년부터 2016년부터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까지 이렇게 봤더니 2016년에도 배당 뭡니까 그죠? 배당락이 있는 달에는 양봉을 냈고요,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뭐 2017년도에는 그죠? 뭐 급등을 했죠. 2017년도에는. 그리고 이제 2018년도에는 엉봉이더라고 보니까요. 시초가를 높게 시작을 해서 약간 낮게 엉봉이었고. 그리고 2018년, 19년은 우리 코스피 시장 자체가 크게 또 하락을 했으니까 미중 무역 전쟁이었죠. 트럼프 시절에. 그리고 이제 2020년도를 보니까 20년도에도 어쨌든 화려했죠. 20년도에는 그죠? 주가가 뭐 사상 또 최고치까지 갔었으니까 그때도 결국은 양봉이었어요. 월봉상. 그리고 지금 이제 2020년, 21년은 아직까지는 이제 엉봉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뭐 아직까지 일주일 정도 남았으니까 정확하게 하면은 4일 남았죠. 월, 화, 수, 목 4일 남았으니까 4일 동안에 이제 양봉을 좀 만들지 아니면 뭐 엉봉으로 마감을 할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동안에 셀트의 2016년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던 시점부터 보니까 어쨌든 양봉이 많더라. 그죠? 5년 중에서 4년 5년이죠. 맞죠? 5년 중에서 4개월은 상승을 하고 한 달만 하락했으니까. 자, 그래서 뭐 아무튼 이번도 또 좀 그래도 엉봉보다는 그죠? 양봉이 나으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고, 이따가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가 한번 보려고 차트 이제 볼 거예요. 이거는 이제 분식 회계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 박이명 기자가 여기에 비교를 했던데 삼성 이따가 이걸 한번 볼게요. 셀트하고 정가적 반대죠. 자, 오늘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릴 내용은 미국 시장은 이제 뭐 크리스마스 휴장이니까 자 이재명 이쪽 여당의 이제 대선 후보죠, 그죠? 코스피 5천 어렵지 않다. 부동산은 건물이다. 그러니까 요 부분을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건 뭐냐 하면 저도 생각이 같기 때문에 코스피에 대한 생각이 같기 때문에 또 안에 내용을 보니까 주식을 아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뭡니까? 코스피가 가장 다른 국가에 비해서 뭐 이머징 마켓뿐만 아니라 선진국에 비해서도 그죠? 우리나라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가장 근본적인 게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였거든요. 이 지정학적 리스크는 제가 이제 1992년도에 여의도에 입사를 했는데요. 그때부터 뭡니까, 그죠? 우리 주식시장의 가장 저평가, 그 당시에도 항상 저평가라는 말이에요. PR이 뭐 10 미만이었으니까 항상요. 그때 이제 나왔던 게 그때도 가장 주식이 못 갔던 게 저평가였거든요. 저평가 되었던 게 지정학적 리스크였거든요. 그죠? 그래서 지금도 지정학적 리스크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해결이 되는 부분이 돼야지 우리 시장이 뭐 좀 본격적으로 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참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그 노력을 많이 했지만 결국은 뭐 그죠 성과가 없던 걸로 아무튼 마무리된 것 같긴 해요. 자, 그 부분을 이제 보는데 어쨌든 부동산은 건물인데 자, 요게 이제 보면 자, 저평가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러니까 선진국에 비해서 지나치게 저평가 받고 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코스피가 그렇게 어려운 5천 가는 게 어려운 건 아니다. 5천 가는 게. 그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 이재명 후보는 주식 시장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거. 그죠? 90년대부터 뭐 주식 잘 했었으니까요. 들어올 때부터. 그러니까 주식 시장의 이런 성격이나 속성을 알 거 아닙니까? 비리라든지 좋은 점, 나쁜 점. 그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또 한번 주식 시장의 희망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자, 그다음에 이게 이제 3프로 TV에서 나왔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이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자본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히 크잖아요. 그죠? 지금 뭐 수출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 우리도 이제 10위권 안에 들어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주식 시장 또 선진국 시장 특히 뭐 이머징도 마찬가지 이머징에 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사실 저평가되어 있는 것이고, 그죠? 우리나라 기업들, 대기업들. 그리고 이제 그 저평가되어 있는 가장 이제 큰 요인, 요것만 해결돼도, 그죠? 이것만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저평가되어 있던 이 부분 자체가 정상적으로만 돌아와도 코스피는 4,500원에 가뿐히 간다. 이렇게 자기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뭐, 이 후보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아마 주식시장에 있는 사람들 생각을 다 할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이제 이 주식시장에서 저평가된 이유 중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한반도라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한반도 진약 리스크가 그죠? 요소가 있었고 과거부터 지금은 이제 시장의 불투명성 이게 맞는 거 답이에요. 잘 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불투명하다는 것은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그동안에.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우리가 지금도 쉘터뿐만 아니라 공매도 때문에 주식 못하겠다. 이런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외국인들이 이제 공매도를 개방했던 것은 그 1990년대, 그죠? 부터 이제 공매도를 개방을 했었는데, 거기 2000년부터 이제 확대를 했었죠. 우리나라의 이제 기관들은 그동안에 이 헤지펀드, 그러니까 한국 헤지펀드라고 하는, 그러니까 공매도가 2012년부터 우리나라는 본격적으로는 2013년부터 이제 개방이 어떻게 보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이제 상당히 이 공매도에 대한 이런 불투명성 여기에 이제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국내 기관들이 공매도를 시작하면서부터 공매도라는 게 나쁜 쪽으로만 이제 악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그 앞에 공매도를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코스피가 그동안에 2012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시장과 그 글로벌 주식 시장과 일본과 동조 현상을 보였거든요. 근데 2013년부터 딱 단절이 되었죠. 단절. 그 단절된 부분에는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가장 큰 요인이 바로 한국형 헤지펀드가 만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여기서 기울어지는 운동장이 나온 거죠. 그 이전에 외국인들이 공매도 할 때는 이렇게 기울어지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뭐 이해하면 시간 걸리니까 다음에 또 그런 기회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런 불투명성, 그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고, 뭐 어쨌든 결국은 개미들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누가 죽입니까 지금? 기관들이 죽여요. 기관들이라는 것은 우리 개인들을, 그죠? 주식시장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해외 외국인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기관들인데, 반대로 지금 기관들이 더 개인들을 죽이고 있잖아요. 외국인이 공매도를 죽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물론 외국인들도 공매도를 해요. 합당하게. 그 증거가 바로 2013년 이전과 이후죠. 이전에는 외국인들만 공매도를 했었고, 이후에는 뭐야? 기관들까지 공매도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기관들이, 왜? 그동안에는 못한 상태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에 한국형 해치펀드 공매도를 할 수 있게끔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 설립이 다 된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는 다음에 또 계기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또, 결국 주가 단속률이 매우 낮다. 체벌도 약하다. 맞는 거잖아요. 우리가 차명이든 지금, 그죠? 또, 공매도 부분에서도 무차입 공매도도 일부 뭐 벌금 얼마 내리고, 저번에 뭐 삼성증권이 뭡니까, 그죠? 없는 주식을 그냥 해도 뭐 매덕에 1억인가 2억인가 끝내버리고, 그러니까 그만큼 처벌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전해가지고 100억 벌어서 벌금 뭐 1억 2억 그거 내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정치적으로 또 이럴 수도 있지, 뭐 또, 야, 김건희가 뭐 이러니까, 도이치모터스 뭐 주가 조작,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게 저는 맞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이제 뭡니까?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 경제 구조 자체가 왜곡되어 있다. 응? 기술을 탈취하잖아요. 중소기업 안 키우잖아요. 대기업 다 가져가 버리고. 단가 후려치기라든지, 응? 또, 단가 후려치기, 뭐 기술 착취 이런 부분도 있지만 주식시장에서는 뭐예요? 바이오 주식도 성장 산업에 막 공매도 쳐가지고 조금 수익 내보려고 또 주가 못 가게 성장 막아버리고, 셀트도 지금 그거 아닙니까? 그럼 공매도가 셀트의 성장을 지금 막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재명 후보는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시장의 투명성을 그러니까 우리가 기울어지는 운동장을 똑바로 세우자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후보의 취지는 정상화되어야 한다. 알고 있다는 거죠. 알고 있으니까 저는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이런 부분들을 고쳐나가지 않겠습니까? 자, 앞으로 주식시장, 그러니까 부동산은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 그죠? 뭐 우리 집도 지금 한 두세 배 올랐으니까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그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마지막, 이재명 테마주 이런 거 본인도 해봤을 거 아니에요. 과거에 테마주, 그죠? 뭐 테마주 안 해본 사람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누가 있습니까? 저도 과거에 테마주 해봤는데, 작전주, 그죠? 절대 하지 마라. 왜? 결국은 깨먹으니까. 그죠? 결국은 깨먹습니다, 여러분들. 주식의 가장 기본이 그 기업의 미래, 실적과 성장이라는 거, 그죠? 결국은 거기에 부합할 수밖에 없다. 순간적인 수급은 언제든지 바뀐다고 그랬죠. 지금 셀트가 수급이 안 좋지만 언제든지 바뀝니다, 여러분들. 12월도 약간 바뀌는 모습이 조금 일단 보이긴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이걸 뭐냐면 결국은 희망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죠? 올해 참 힘들었잖아요. 셀트는 가장 힘든 주식이 셀트가 아니었을까? 왜 힘들었느냐? 사실은 바이오 주식들, 반토막 난 주식들도 많아요. 그죠? 근데 셀트가 왜 힘들었느냐? 희망이 있는 기업이었는데 거기에 주가가 부합을 못하니까 가장 힘든 거였어요. 여러분들도 그 희망을 가지고 사실은 셀트의 미래를 보고 성장을 보고 산 거였잖아요. 그죠? 근데 그 부합이 안 되니까 우리가 실망으로 돌아선 건데 아직까지 게임이 끝난 건 아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주식시장이 좋아지면 오히려 더 눌렀던 용수철이 더 폭발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자, 이거는 이제 좀 안 좋은 소식이에요. 안 좋은 소식은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어제 온 일도 아니고 계속 또 이놈들이 이제 오미크론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 또 다 끄잡아내더니 이제 또 다시 또 이제 돌아서 돌리고 분식회계, 여러분 셀트리온의 분식회계는 2012년부터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죠? 지금은 이제 또 헬스케어가 생기면서 또 헬스케어와 제약을 트집을 잡고 앉았는 이런 것까지, 그죠? 3년 동안 지금 아직까지 금융위에서 답을 안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왜? 불식이면 때리잡아야지. 왜 답을 안 주고 있겠어요? 불식이 아니니까 지금 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정치적인 부분이든 국회의원들이든 지금 뭡니까 주식시장이든 오늘도 이런 기사를 내는 저희가 뭐고 펀드 매니저가 그것 때문에 자 이따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자 이거는 한국경제TV에서 매주 토요일날 이렇게 쓰나봐요. 한 번씩 저도 보면 이제 바이오 해가지고 좋은 점도 많이 있긴 한데 셀트리온 물타기 하다 그러는데 8천만원 하루.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결국 셀트리온 사지 말라 이거잖아. 물타기 하다 죽는다. 응? 박예명, 불개미, 구조는 무슨 구조야? 자, 이 친구가 지금 썼던 내용 안에 내용도 얼토당토 없는 거지만 비교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그죠? 말도 안 되는 지금 그럼 팔라고 이 자식아? 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그죠? 제가 아무튼 그냥 여기까지만 합시다. 자, 이게 이제 요거 좀 약간 우리 여기 주주분들이 이제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이렇게 두 번 정도 그죠? 회사 앞에 가서 이제 또 시위를 했죠. 그죠? 시위를 했는데 아무튼 뭐 잘 좀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자, 셀트리온 주가가 반토막이 났다고 해요. 다 났어요. 바이오주스 반토막 많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더 난 것도 있고 회복 불능한 것도 있고요. 셀트리온 같은 글로벌 우량 정상이 아니다. 그렇죠. 그죠? 우량이라기보다는 우량 기업은 아니죠. 우량 기업, 성장 기업이지. 그죠? 이 친구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직 우량 주식도 모르고 가치주도 모르는 것 같은데, 바이오 주식들은 우량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죠. 성장이라는 표현을 써야죠. 바이오 기업들은. 이게 잘못된 거 아니야. 그죠? 이 친구 잘 모르는 친구야. 자, 하지만 전문가들은 원인이 확실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저도 전문가에 속해요, 여러분들. 저도 한국경제TV에, 그죠? 또 뭐, 언론들도 많이 기사도 쓰고 했어요. 응? 자, 저도 한때는 또, 자랑을 그만합시다. 자, 전문가들을 확실하다고 합니다. 그들은 2019년도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뚫립니다. 전문가들이, 이 바보 같은 전문가들이, 저도 바보입니다, 그러면. 2019년도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떠올립니다. 왜 떠올립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분식한 회사니까. 아직도 재판 안 끝내고 앉았잖아요. 지금 삼성 셀트리온이 분식 회계로 지금 재판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응? 이 친구, 이 기자의 의도가 뭔지가 딱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더 아는 척을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멍충이. 펀드 매니저들은 주가가 내릴 결정적인 원인이 실적 부진도 아니고 공매도도 아니래요. 그럼 뭐야? 펀드 매니저의 생각은. 이건 펀드 매니저 자체도 바보지, 그러면. 그죠? 자, 이야기 해줄게요. 참고로, 셀트리온이 지금 이 수급적인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펀드 매니저들이 셀트 주식 별로 산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그나마 대한민국 기관 중에서 매수를 했던 게 연기금인데, 그것도 언제부터? 2018년부터. 그죠? 2018년, 2019년 매수해서, 지분 제로에서 거의 제로 수준이었어요. 2017년도만 하더라도 연기금이 셀트리온 주식 100만 주밖에 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2018년부터 주가 빠지면서 연기금이 산 거예요. 응? 그러고 2년 샀죠. 그리고 지금 2019년도 20년부터 팔기 시작한 거예요, 또. 그죠? 근데 무슨 펀드 매니저가 실적 부진이나 공매도 때문에 파는 게 아니라고요? 때문에 주식 파는 거 아니라고요? 그럼 파는 게 뭐야? 봤더니 금융당국의 조사만큼 부정적인 자료가 없다. 금융당국 조사 때문에 판대요. 이 바보 새끼야. 2018년도에 금융감독에 조사 들어갔어. 응? 2018년도에. 그 당시에 이거 뭐였습니까? 그 당시 국회의원,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셀트리온의 헬스케어가 국내 판권을 셀트가 인수하는, 그래서 200매덕인가, 그죠? 그거 가지고 이거 분식 아니냐. 그래서 이제 감독원에 어떻게 보면 조사를 시작한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게 확산돼가지고 지금 재고 부분도 가격 인하라든지 이런 부분을 반영을 왜 안 하느냐. 그죠? 여러분, 셀트리온은 3일 회계병원에서 회계를 하고, 심사를 하고 있어요. 과거에도 분식 회계라는 걸 가지고 3일 회계 과장까지 나와서 인터뷰하고 그랬습니다. 아니다. 그거 가지고 크립 잡고 한 거 아니에요. 탈 틀었습니다. 분식 할 일이 있겠다고요? 세장이 셀트의 공모자를 누군지 모릅니까, 여러분들? 자, 이거야. 근데 금융위의 회계 분식에 의한 감리에 착수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감리 착수했어? 이게 어제 오늘 일이야? 이것 때문에 펀드 매니저가 판대요. 지금 펀드 매니저가 판다? 여러분, 연기금이 2020년부터 주식 팔기 시작을 했습니다. 연기금이, 그죠?
자, 그러면 연기금이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다 팔았어요. 삼성전자 매일 팔아요. 그럼 이것도 뭐 분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현대차 안 팔아요? LG화학은 셀트보다 더 많이 팔았어요, 여러분들. LG화학은요, 셀트리온보다 더 많이 팔았어요, 최근에요. 무슨 말이 가시죠? 시가총액 3위. 그나마 유일하게 산 놈은 누구야? 응? 짤짤해주는 삼바예요, 삼바. 근데 오늘 쌈말도 들리면서 쌈말을 들리면서 또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금융당국의 조사가 악재인 이유는 펀드매니저 매매. 자, 우리나라 펀드매니저 세트 산 적 없고 연기금을 사는데 연기금이 2018년도에 이거 나왔을 때부터 계속 사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최근 들어서 전체 시장에서 매도하면서 셀트 판 거예요. 근데 이걸 놓고 펀드매니저가 판다고요? 연기금의 펀드매니저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얘가 그랬을 것 같아요. 다른데 액티브 펀더들은 이거 판 것도 없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셀트는 뭡니까? 패시브도 많이 없지만 패시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따가 제가 수급 보여드릴게요. 자, 바이오 전문 펀드 매니저는 분식회계의 최악의 경우 상장 폐지까지. 이게 또 이제 상장 폐지 말 나오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게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리스크 있는 종목을 담겠느냐. 이렇게 지금 얘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장 폐지 가능성이 중단할 요인은 크다. 희박하더라도 상장 희박하더라도 그러니까 상장 폐지가 되겠어요? 얘는 이런 말까지 지금 하고 있는. 그러니까 왜 이런 말을 지금 와서 할까, 여러분? 그 말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래서 이 앞에 보여드린 거 이거 또 있어요. 자, 요거 이제 자 삼성바이오로이스 말까지 해요. 주가가 분식회계 때문에 주가가 급락을 했다. 그래서 24만까지 빠졌었다. 그죠? 자산 운용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금융당국 분식회계에 들어갔다. 소문이 들어왔다. 그래서 팔고 있다. 누가 팔았는데 지금 볼까요? 이따가 수급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삼성 지금 이 바이오를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가 이걸 보여드릴게요. 자, 이 친구가 이야기한 게 바로 이거예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 하면서 주식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빠졌는데 이게 2018년도예요. 19년도. 2018년도, 19년도에는 우리 시장의 주식시장이 다 빠졌어요. 셀트도 빠졌어요. 그죠? 셀트뿐만 아니라 다 빠졌어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다 빠졌어요. 근데 이때 이제 8월달 이때니까 이때 이제 바닥권에서 얘가 많이 빠졌다 이거야. 그 이후에 주가가 급등했죠. 어쨌든. 그죠? 자, 그래서 셀트도 지금 많이 빠져서 지금 이제 바닥 20만원 바닥까지 왔는데 연초에 40만원 하던 주식이 지금에 와서 이런 겁을 주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들? 그 생각 한번 해보시라는 뜻이에요. 삼성바이오, 분식한 삼성바이오는 아직도 살아있고 더 잘 나가고 있는 이런 대한민국의 이런 주식시장이에요. 펀드 매니저 놀고 있네. 펀드 매니저 쪽팔리지 않니? 펀드 매니저들 새끼들아. 자, 됐고요. 자, 그래서 요 부분을 좀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해서 요 부분을 신경쓰지 말라는 뜻이야. 아시겠습니까? 신경 말하는 것은 팩트적인 게 거의 없다. 그죠? 자, 요 말을 말씀드리려고 했고. 자,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요거 연관되는 거 할 거예요. 자, 요거는 앞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는 이재명 후보가 주식시장을 똑바로 보고 있다는 거. 그죠? 보고 있다는 거. 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고 또 제 생각과 같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말에 이제 이 한국경제TV에서 나왔던 그죠? 이거는 개미를 구조하는 것이 아니고 더 개미를 죽이려는 그죠? 그런 의도의 레포트였다. 아예 내용 중에 맞는 거는 별로 없다. 아시겠죠? 별로 없다. 이 친구는 주식을 잘 모른다 보니까 셀트리온을 잘 모른다. 이렇게 지금 단정을 짓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론적으로 들어가서 수급적인 부분을 신경쓰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다 진행했습니다. 이제 자, 수급을 보면 그 어느 정도 우리가 앞에 제가 삼바 부분도 보고 금융 뭐 펀드 매니저가 다 팔았대요. 올해부터 계속 지금 올해부터 계속 팔았잖아. 이제 올해 1년 동안 팔았어. 그럼 지금도 또 더 팔고 팔 거야 그러면. 자, 이게 이제 셀트가 지난 금요일 날 수급이에요. 자, 아무튼 이틀 동안에 이제 악재가 나왔었죠. 이틀 악재, 셀트의 악재. 지금 최근에 셀트가 이제 악재가 계속 불거지고 있었던 게, 어쨌든 올해 이제 계속 악재를 눌렀던 게 레키노나였고, 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또 오미크론과 관련해서 요 부분도 있었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죠?
화이자와 머커의 경구용 치료제. 근데 어쨌든 머커든 화이자든 경구용 치료제가 FDA 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승했는데 보합이었다. 그죠? 그리고 오미크론과 관련된 부분도 어쨌든 악재가 나왔지만, 그죠? 셀트는 아직 확인된 게 없다. 그러나 리제네론과 릴리는 효과가 없다. GSK는 효과가 있다. 항체인데 똑같은 항체인데, 근데 릴리는 과거에도 전적이 있다. 왜? 브라질의 감마에서도 효과가 없어가지고 뭐예요? 일시 미국에서 판매가 처방이 중단되었었다. 그죠? 아직 셀트는 결론이 나온 게 없다.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그죠? 그렇게 근데 그 회사들은 공식적으로 회사에서 발표한 거예요. 셀트는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없어요. 자, 그런데 외국계와 기관들은 오히려 매수를 했다. 누가 팔았다? 이틀 동안 개인들이 팔았다. 겁도 났을 것이고. 그죠? 물론 일부 대주주도 있었겠지만. 자, 그리고 연기금은 주구장창 팔았다는 거. 그죠? 근데 특이한 것은 이 사모펀드. 이게 이제 어쨌든 끝에 보면 앞에 박유명 기자가 이야기하는 바이오 펀드 매니저도 아니에요. 사모펀드를 오히려 매수를 했다는 거. 자, 그 다음. 이거는 이제 12월 달이에요. 12월 달. 자, 어쨌든 셀트가 12월 달에 20만원 바닥을 찍었어요. 9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26만원에서 바닥을 머물다가, 머커의 경구용이 나오면서, 그죠? 경구용 악재가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20만원까지 그냥 또 한 방에 내려가 버렸잖아요. 자, 근데 12월 달에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도 27만 27만 4천 주 매수해요. 외국인들. 그리고 개인들이 25만 7천 주 매도예요. 근데 금융 투자 쪽 기관들은 2만 2천 주 매도입니다. 기관들도. 근데 기관 중에서 금융 투자가 27만 주 매수죠. 그럼 누가 다 팔았어요? 연기금이 20만 주 팔았어요. 19만 9천 주. 그리고 누구? 보험, 투신. 이런 쪽. 그러니까 이쪽 물량은 결국은 뭐예요? 아마 연기금에 좀 아웃소싱 물량도 많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다. 그쵸? 자, 그래서 기관들이 보다도 12월 달에는 어쨌든 개인들이 많이 팔았다. 아마 월, 화까지도 개인들의 매도가 좀 많을 것이고, 이제 그 이후는, 그죠? 또 아마 개인들의 좀 대주주가 좀 들어오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아무튼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누가? 연기금이 팔고 외국인이 샀다. 그리고 금융투자는 시장이 상승하니까. 그러니까 지수가 상승하면 금융투자는 패시브가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수 5,000포인트 가면은, 그죠? 이제 보세요. 앞으로 여러분들 연기금 많이 팔아졌겠죠? 여기서 뭐 5%부터 내려가겠습니까? 절대 못 내려갑니다. 그럼 외국인들 주식 파나요? 그렇게 안 팔죠? 그죠? 그러면 패시브 들어오면 시장 올라가면 패시브 들어와야 되니까. 자, 그리고 이거는 10월 1일부터예요. 자, 왜 10월 1일을 제가 보느냐? 10월 1일부터 셀트리온이 뭐였습니까? 26만원에서 급락을 해버렸으니까. 머크 때문에. 근데 10월 1일부터 보니까 외국인들은 56만 주밖에 안 팔았어요. 그죠? 근데 누가 팔았습니까? 기관이 143만 주를 팔았어요. 그럼 셀트의 범위는 누굽니까? 응? 외국인들인가요? 자, 그리고 앞에 제가 박유명 기자에 있어서 분식회계 때문에 우리 국내 펀드 매니저가 판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팔았어요? 여러분? 올해 외국인이 많이 팔았을까요? 자, 그러면 분식회계 될 주식을 테마색은 봐보고 중장기 해외 지금 19% 중에 10% 정도를 중장기 펀드가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바보들입니까? 제가 과거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셀트가 하한가 대박 맞았을 때 저는 믿었던 게 누구를 믿었다고 했습니까? 테마색을 믿었다고 그랬죠. 결국은 테마색 대박 냈죠. 지금 테마색이 주식 그러면 분식회계 들어갔으니까 조사 들어갔으니까 팔아요? 여러분 펀드 매니저들 주식 압니까? 그래서 펀드 수익 많이 내줬어요? 물론 셀트는 펀드 매니저가 많이 가지고 있지도 않지만 자, 그래서 그런 말을 제가 좀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셀트에 나오는 이런 기사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걸러서 항상 보세요. 좋은 것도 걸러서 보고요. 제 유튜브도 마찬가지로 저는 항상 긍정적인 말만 한다고 했어요. 때로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분석만 해주고 악의적인 부분 안 좋은 주식이면 제가 말로 이거 분석하고 앉았어 지금.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거 안 좋은 주식이고 그죠? 앞으로 망할 주식이라 회사다. 그러면 이런 주식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저도 이런 유튜브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자, 기관들이 140만 주 팔았어요. 10월 달부터. 그러면 10월 달부터 주가 내리 제낀 게 누구예요? 기관이에요. 제낀 게 누구예요? 연기금이에요. 물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기금은 그동안에 시장한테 전혀 도움이 한 번도 안 준 수급의 주체예요. 2018년 주가 빠질 때 주식 샀으니까. 그죠? 그리고 올라가니까 또 팔아버리고. 그래서 연기금은, 그러나 이 부분 자체는 연기금이 전체적으로 올해 주식을 팔았다. 근데 올해 절반 이상을 10월 달에 팔았다기 때문에 연기금과 공매도는 좀 결탁이 되어 있다는 걸 의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 가십니까? 그럴 수 충분히 있죠. 왜? 과거에 삼성 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을 도와준 게 누구예요? 연기금이니까. 그럼 지금 제가 왜 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이거는 뭐하고 연관됩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연관이 되는 게 누구예요? 셀트예요. 믿거나 말거나 알아서 하시되, 단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으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올해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올해 앞에 박이명 기자에 대한 말을 하는 거예요. 펀드 매니저가 주식을 팔고 안 산다고 하니까. 자, 외국인들은 올해 47만 주밖에 안 팔았어요, 여러분들. 외국인들은 바보예요, 지금 그러면? 응? 외국인이 분석 잘하겠어요? 대한민국 기관들이 분석 잘하겠어요? 개인들 올해 360만 주. 왜? 누가 팔았으니까? 기관들이 팔았으니까. 기관 중심 누구? 연기금이에요. 연기금이 올해 240만 주 팔았어요. 그죠? 자, 금융투자는 누구예요? 시장이에요, 시장. 패시브예요. 패시브라는 것은 주식 올라가면 들어오고, 주식 빠지면 내려가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제가 이재명 이야기를 한 건 뭐냐 하면, 앞으로 5,000포인트? 저도 충분히, 내년도 지금 외국계도 3,800 말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이런 주식시장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도, 기관놈들의 불법적인, 외국인들의 불법적인 이런 공매도 부분에서의 시스템만 만들어도, 그죠? 그거 왜 못 만들어요? 지시해버리면 교통시장은, 자, 그리고 240만 주. 그럼 결국은 범인이 누구예요? 범인은 기관들이에요. 그죠? 외국인이 팔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자,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했고, 또 하나 더. 자, 이제 여기까지. 자, 그동안 말씀 많이 드리니까. 자, 이제 공매도를 볼게요. 자, 공매도가 지금 이제 12월 22일 날이에요. 그죠? 467만 주예요. 최근에 공매도는 조금씩 늘지만 공매도 누적 장은 오히려 줄고 있어요. 그죠? 금요일날도 좀 줄었죠. 22일날도 줄었죠. 근데 지금 금요일날 공매도가 9,500주라고 그랬죠. 9,500주인데 업팅률 예외가 4,800. 둘 똑같죠. 자, 최근에 23일날 공매도가 18,000주, 업팅률 예외가 17,000주예요. 그러니까 지금 업팅률가 되게 많다고 그랬죠. 36,000주 쭉쭉쭉쭉. 10월 이후에 이쪽이 급증이에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은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주가가 여기서 22, 23 올라가게 되면 이 물량은 쇼크로 들어올 수 있는 물량이에요. 그죠? 무슨 말 아시죠? 시장 조성 쪽 물량들이니까. 자, 그래서 공매도도 오히려 조금 누적 잔고는 감소하고 있다. 또 하나 더 특이한 것은 대차 잔고인데요. 지금 대차 잔고가 1047만 주예요. 그죠? 자, 불과 우리가 지난주만 하더라도 대차 잔고의 고점이 1150만 주예요. 그러면 지금 지난주 대비로 거의 대차 잔고가 뭡니까? 얼마나 줄었어요? 거의 100만 주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1150만 주이던 대차 잔고가 불과 일주일 만에 지금 1047만 주예요. 그죠? 그럼 100만 주 준 거죠. 물론 이 부분은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이런 부분들은. 아무튼 어쨌든 연말에 이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으로 아무튼 현금 배당을 그래도 9년 만에 처음으로 750원이라는 현금 배당을 줬으니까 주식 배당도 계속 2%. 얘는 계속 누적으로. 어쨌든 그것도 다 주식을 빌려왔으면 그죠? 갚아줘야 하는 것이니까요. 자, 그래서 오히려 그 이후에 들고 있다는 부분 자체, 이것도 하나의 또 긍정적인 부분이다. 그래서 12월 달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올해 엄청나게 고생했죠. 저도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여러분들 가족이신 분들은 엄청나게 힘들어. 제가 왜 그 심정을 모르겠습니까? 저도 주식시장에 30년 투자한 사람인데 그걸 왜 모르겠어요? 제가 모르고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하는 것 같습니까? 저도 피눈물이 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을 생각하고 제 VIP를 생각하고 자,
그러나 우리는 싸워야 해요. 누구와? 공매도 놈들과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들. 힘을 공매도 쪽으로 모으세요. 이런 놈들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이건 이제 아니네, 그죠? 자, 여기까지. 자, 그래서 앞에, 제가 가장 오늘, 이재명 그야 그렇다 치고, 이 부분 전체. 그죠? 이 교묘하게, 이놈이 보니까, 펀드 매니저가 주식 안 산다? 분식회계니까 앞으로 조심해라! 이런 말을 지금 써놓은 거 아니에요. 교묘하게. 그래서 과거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봐라! 분식회계 빠지지 않냐? 이 자식아, 그러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지금 조사 끝났니?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니? 분식회계 지금 조사받고 앉았는데, 이 자식아? 고발돼가지고? 셀트가 고발됐니?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 이해를 하시고요. 셀트는 그만큼 지금 아직 적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저는 제가 이제 과거에도 그런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사방이 적이란 말씀도 드렸지만, 지금 셀트는 우리가 지금 경영진들, 그죠? 경영진들도 우리가 리스크가 있다고 말들을 많이 해요. 그죠? 또 저는 우리 주주들도 리스크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주주들도, 그죠? 자, 여기까지 오늘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도 아무튼 여러분들 올해 참 고생 많이 했지만 마지막까지 물량 잘 지켜보시고요. 힘내시고요. 화이팅 하시고요. 여기 댓글 부자들 막 댓글 매일 다는데 그런 거 무시하세요. 저도 확 댓글 다 버리고 싶지만, 그죠? 열심히 한번 그래 너희들 해봐라. 열심히. 그래야 먹고 살지. 그죠? 자,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고 월요일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초고속 성장 스타트리움 그래도 화이팅입니다.